네가 제일 이상해 지금. 아니 네 말대로 여기 60이고 여기 30이고 여기 30이어서 100인데 뭐가 문제인 거야? 아 문제가 있었어. 네가 제일 문제라니까요. 자, 개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신 거. 자, 우선 69번. 여기가 x인 건 알아요? 네. 그럼 여기는요? 이걸 몰라요? 여기 뭐예요? 요 자리 뭐예요? EX. 그럼 여기도 이등변이니까 EX죠? 그럼 여기는? 얘랑 얘의 외곽이어서 3x. 그럼 여기도 3x. 그럼 여기는 3x랑 x의 외곽이어서 4x. 그게 100이니까 x는 25. 외곽을 못 찾으시는 건가요? 외곽의 성질은 도형이 나오면 무조건 나와요. 몇 학년이 되든. 네. 이걸 모르시면 도형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푸는 방식. 근데 주말에 몇 시에 와요? 그걸 왜 지금 물어? 다음 주에 올 10시부터 건데. 10시부터 가는 네. 시간은 맞춰서 정할 거예요. 네. 다음 주 금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목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주말 얘기하는데 넌 무슨 얘기? 목요일이 주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무슨 말 시험 대비 시작을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황 봐서 제가 하고 싶으면 시작할 겁니다. 원래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너 계속 와가지고 개그 할 거야? 어?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계속 개그해? 자, 우선은 72번은 요삼각형을 보시는 거죠? 여기 몇 도예요? 이것도 계속 외곽의 성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몇 도입니까? A는? 저 여기 식을 안 써놨는데. 그림 안 보여요? 못 찾겠어요? 이거는 뭐 식을 써놓고 안 써놓고가 아니야. 얘랑 더해서 여기가 120이니까 여기는 5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점 하나가 25도가 돼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25도고. 좀 다르게 풀렸어. 네. 뭐 다른 방식도 많아요. 네. 그래서 얘랑 얘도 하면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25 더하기 70 더하기 x는 180. 자,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 다음에 x는 빼면 85. 네, 이게 답입니다. 당연히 다른 방식도 풀 수 있겠죠. 여기가 60도인 거 알면 60도랑 여기가 25도니까 얘랑 얘의 외곽이 x여서 85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식만 맞게 쓰면 돼. 요식을 쓰든 요식을 쓰든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식 써야 돼요? 그러면은 뭐 암산으로 하시게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74번. 74번은 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게 외곽의 성질 이용하신다면 요 점이랑 x의 외곽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점 더하기 문자 x는 기호 x. 자, 이렇게씩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외곽이 점 두 개랑 60이랑 외곽이 여기 x 두 개거든요. 그래서 점 두 개, 60, x 두 개, 한 개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빨간색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2로 나눌 수 있어요, 식을. 그럼 점 하나 30 x가 되는데 얘랑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죠? 네. 점이랑 x랑 더했더니 기호 x가 된 거고 점이랑 30이랑 더했더니 기호 x가 됐으니까 당연히 x가 30이겠죠?
그리고 요 유형은 좀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게 절반이에요. 네. 이렇게 하셔도 그냥 답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설명할 때 말하지 말고 설명 끝나면 말을 하세요. 자, 그럼 얘 답은 뭐겠어요? 50이죠. 방법은 방금 전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 유형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없나? 62페이지 없으신 거죠? 네. 더 질문 없으신 거죠? 진도 나가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주말에는 기출문제를 푼다 그랬잖아요. 그 매 시간마다 기출문제를 2개를 풀 거예요. 주말에는. 네. 그래서 2개를 다 풀고 네. 못 풀면은 숙제가 될 거예요. 아니면 남겨서 더 풀리던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시험지요? 네, 시험지야. 네, 그래서 주말에 보충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1시간 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못 푸시면은 남아서 더 합니다. 네. 그러니까 1시간 반 됐다고 집에 못 가요. 안 끝났으면. 네. 주말 보충은 원래 그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부족한 걸 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점수 몇 점인지 다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점수 나온 거 다 제가 적어 놓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네. 알려드린다고. 시험이 아니고. 네, 시험은 아니에요. 그냥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이렇게 나왔었다. 네,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네. 그래야지 나중에 학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였다는 거를 짐작하고 보면 부모님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올지를 미리 알겠지. 솔직히. 그지?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 거기에 이 정도 나왔었는데 더 잘 볼 수도 있겠지. 당연히 이 정도 나왔었는데 더 못 볼 수도 있겠지. 아무튼 비교하는 대상은 생기잖아. 네. 그러니까는 뭐 기출문제 푸는 게 못 봐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런 거는. 그냥 예전에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확인을 했었다라는 것만 그냥 부모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야. 네. 시험은 무조건 학교 시험 잘 보는 게 무조건 좋은 그럼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완전 못 봤는데 학교 시험에 완전 잘 보면 당연히 땡큐죠. 네. 야, 그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야, 주말에 하는 거 못 봐도 돼, 그거는.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느껴야지. 아, 내가 공부를 더럽게 안 해서 못 보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야지. 내가 진짜 시험 보면 요 정도 봤겠구나. 이걸 느껴야지.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태면 요 점수다. 이걸 느껴야지. 그래야지 시험을 봐서 더 잘 보지 않겠어요? 좀 더 공부를 해서?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학교 시험을 딱 봤어. 근데 겁나 못 봤어. 그러면은 뭐 의미가 없잖아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시험 안 보시는 분들도 제가 주말 보충을 부르는 이유가 니네 또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면 그 정도였을 거예요. 네, 시험 난이도는 니네도 느껴야지. 시험을 안 보더라도 시험 안 봐가지고 땡큐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 실력이 요 정도구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나중에 2학년 때 시험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하려고 생각이라도 하겠지. 근데 지금 시험 보면은 그 중3 때 2학기 때 안 보지 않아요? 뭔 소리야? 중3 때 2학기 때 시험을 안 보지 않아요? 안 보는 학교들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요? 아무 관계는 없어. 다 시험 이원 안 보는 학교도 3학년 때는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 원서 써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12월 달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11월까지 성적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안 보는 거야. 그냥 한 번만 보고 그냥 성적 생활기록부나 성적에 집어넣으려고. 네, 그래서 그러는 거지. 1학년 때 뭘 보고 안 보고 그거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3학년 2학기 때 되면은 중간고사를 거의 안 봐요. 네. 그래서 지금도 3학년 2학기는 중간고사를 안 보는 학교들이, 보는 학교가 한 2개뿐이 없어. 야 봐요. 아니, 안 봐요.
네. 기말만 봐요. 기말을 11월 달에 봐요. 네. 니네는 시험이 12월 달인 거고. 그러니까 기간이 아예 달라요. 네. 그거 뭐. 그냥 거기다 해. 입 내미지 말고.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셨죠? 네. 네. 그래서, 네. 점수를 다 기록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험 봐야 되니까 준비를 하나씩 해 나가야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또 공식이에요. 공식만 아시면 뭐 문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 곱하기 n-2. 자, 이게 공식이라 그랬고, n-2가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식이 n-2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는 삼각형이 한 개고, 예, 삼각형인데 한 개인 거죠? 얘는 사각형인데 삼각형이 두 개고, 선을 이어보면 얘는 오각형인데 삼각형이 세 개잖아요. 근데 규칙을 보니까 다 빼보니까 지금 두 개씩 차이 나죠. 그래서 n-2가 삼각형의 도형의 개수다. 자,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당연히 삼각형이 다 내각의 총합이 180도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이 몇 개 있냐고 하나당 180도니까 곱하기 180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80 곱하기 n-2라고 내각의 크기의 합 구하는 식을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뭐 밑에 있는 거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구하셔야. 저 공식에다 그냥 n에다가 숫자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할 얘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걸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계산하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우선은 전체 각도가 몇 도인지를 확인하시라는 얘기. 사각형이잖아요. 360도였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은 다 더하면 360도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를 더해서 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다 더하니까 이렇게 더하면 160에 260 빼는 거니까 360 빼기 260이어서 답은 100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요런 거는 직각은 90도인 거 아시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더 할게. 96번? 네. 자, 96번은 육각형이네요. 몇 도죠? 720도예요. 네, 180 곱하기 4가 돼서 720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얘 다 더한 게 6x죠? 그래서 6x가 720이니까 x는 120도.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풀어보시고요. 자, 9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9번은 푸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금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얘는 육각형이었던 거예요. 네, 그럼 육각형에서 네, 720도였죠, 방금 육각형이. 네, 근데 거기에서 나머지 각도를 다 더해서 빼면 여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요 각도에서 다시 얘가 360도겠죠? 전체가 360에서 요 각도를 빼면 x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우선 써드릴게요. 자, 110, 100, 60, 70, 그 다음에 90. 네, 요걸 빼면, 네,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식을 쓰면 이렇게 쓰게 360 빼기 x가 나와요. 네.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뭐 다 더해야 되겠죠? 네, 그럼 다 더하면, 몇이냐? 150에, 220에, 얘 더하니까 몇이야? 210. 그럼 430? 네. 그래서 360 마이너스 x는 720 마이너스 430.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290이 나오게 돼서, 네, 넘겨주시면 x는 360 빼기 290이니까 70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여기 밑에 다른 풀이가 있죠? 다른 풀이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풀이는 지금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푼 거는 요거랑 상관이 없이 푼 거고요.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라 그랬으니까. 자,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는 오각형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럼 오각형은 총합은 540도거든요. 네, 오각형일 때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540도인데 내가 여기에 각을 A랑 B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 더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또 100 더하기 110 더하기 90 더하기 70 더하기 60 더하기 A 더하기 B를 하면 54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빨간색에서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네, 요거 다 더한 게 아까 몇이었어요? 430도였죠. 네. 맞나? 다 더한 게? 네, 그래서 430도가 되는 거여서 A 더하기 B가 지금 보시면 110도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는 거죠. 요 삼각형만 봤을 때 이 두 개 합친 게 110도니까 X는 70도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고요. 어떻게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가 더 쉬워요? 아, 둘 다 어렵나요? 네,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제 빨간색보다는 이제 파란색 방식을 원하기는 해요. 왜냐면 다른 문제 응용할 때도 파란색 방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네, 그래서 파란색 방식을 좀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을 그으란 얘기죠. 그럼 여기 또 A, B라고 써놓고 사각형이니까 360도겠죠? 그러면 다 더하면 네, 지금 110 더하기 100 더하기 47 더하기 36 더하기 A 더하기 B에서 A 더하기 B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뭐라 그랬죠? X 더하기 A 더하기 B가 180이라고 생각하셔서 여기다가 구한 걸 바꿔치기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방금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도형 모양만 다르죠? 네. 식만 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는 해보시고 안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라 네.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얘도 이제 선을 그어야 돼요. 이렇게 그으면 오각형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렇게 삼각형이 보이죠. 위에도 삼각형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네, 근데 두 개 삼각형을 보니까 얘랑 얘랑 막꼭지각이어서 같다는 거 알아? 그러면 여기가 E랑 D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밑에도 같은 각이니까 얘랑 얘랑 합친 것도 E 더하기 D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A, B, C, D를 다 더하면 오각형의 총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540도가 답니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E랑 D의 각이 똑같은 게 아니고 더한 것만 같은 거야. 네, 이것도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선우야? 놀러? 자, 지금 어려운 거 하고 있는데 안 들으면 어차피 못 풀 텐데 지금. 자, 그래서 540도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근데 이거 답 쓸 때 네.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뭘요? 그
몇 도인데? 도가 써 있으면은 안 붙이셔도 되고요. 도가 안 써 있으면 붙이세요. 자, 얘도 이렇게 하면은 방금 얘기한 D랑 C랑 더한 게 여기도 D랑 C랑 더한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답은 36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찾을 수 있으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얘기도 여기도 C랑 D랑 더한 거겠죠? 네, 그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다 합친 게 540도가 돼야 되니까. 자,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또 해봐야지 또 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 풀어줄 수는 없고 그럼 저 혼자 그냥 공부하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이 좀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안 되시면 바로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곽의 크기의 합은 어떤 도형이든 무조건 360도입니다. 네. 어떤 도형이든. 자, 왜 그렇게 되냐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삼각형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어차피 이렇게 연장선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장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평각으로는 보이죠. 여기도 평각이고 여기도 평각이고 평각이 지금 3개 보이지 않아? 네, 그러면 하나당 180도씩이니까 180이 지금 3개 있겠죠? 네, 그러면은 몇 도야? 540도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얘 각을 모르니까 A, B, C라고 할게요. 그럼 A, B, C를 합치면 우리는 180도인 거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각은 외곽, 내각을 다 더한 거였는데 그게 540도인데 내가 내각만 다 빼겠다고요. 그럼 남은 게 다 외곽만 남겠죠. 그래서 360도 이렇게 나와요. 사각형이어도 마찬가지. 얘도 이런 식으로 평각이 있겠죠? 그럼 180도가 지금 얘는 이렇게 보시면 4개가 보이셔야 되는 거죠. 720도겠죠? 근데 안에 있는 내각 사각형 다 합치면 360도죠? 그래도 36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각형이 많을수록 빼는 각도가 큰 거야. 네,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도형이든 이 방식으로 하면 외곽의 합은 360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곽의 합이 360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저거를 이용하시는 게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 더하면 360도니까 네, 두 개 합친 255도를 빼면 여기는 105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곽이랑 내각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각을 다 구하셔서 도형의 총합으로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외곽을 다 더하는 게 180도가, 아니 360도가 근데 계산이 훨씬 쉬워요. 네. 왜냐면 공식을 외운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360만 알고 있으면 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각도를 구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구하시는 게 훨씬 계산이 쉽습니다. 그래서 외곽을 좀 잘 이용을 해주셔라. 자, 그 정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다각형의 한 내각과 한 외곽의 크기 구하는 식.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다각형이라는 얘기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뭐 이런 것들. 자, 특징은 뭐야? 정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각 꼭지점에 있는 각들이 전부 다 같은 각이다. 요 각도 전부 다 같을 거고 여기 있는 요 각도 전부 다 같을 거고 네, 이렇게 이제 각이 전부 다 같은 크기에 있는 각을 3등분, 4등분, 5등분 한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요게 뭐예요? 내각의 총합 구하는 식이었어요. 네, 그거를 각이 똑같으니까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식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내각의 총합 구하는 식을 개수대로 나누면 한 각이 나오는 거다. 그게 정다각형일 때는 사용하다.
사용할 수 있다. 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내각의 총합이 180도인데 당연히 꼭지점이 3개니까 3으로 나눈 거죠. 네, 그래서 60도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네. 얘는 다 합친 게 360도인데 근데 4로 나눈 거니까 한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다 합친 게 540도인데 5로 나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108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내각이고요. 한 내각, 정다각형일 때. 한 외곽은 이게 공식이어서 아까 외곽은 무조건 360도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또 꼭지점의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둘 다 방식은 똑같은 거죠. 근데 얘 공식이 좀 더 복잡해 보이죠, 내각이? 네, 방법 자체는 아예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외곽의 크기 구하는 식은 여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보시면 전체는 무조건 360이니까 거기에 나누기 3에서 120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얘도 여기 구하라는 얘기죠. 얘도 360 나누기 4 한 거니까 90도가 된 거고. 얘는 여기 구하라는 얘기니까 지금 360 나누기 5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72도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외우셔야 되지만 이제 쉽게 푸시려면 저는 이걸로 푸는 게 항상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식이 가까워. 그러니까 문제에서 내각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도 외곽으로 구해서 180도에서 빼면 내각이니까. 네. 그러니까는 외곽을 구하든 내각을 구하든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무조건 구할 수 있죠. 네. 이해되시죠? 외곽식을 꼭 외워두세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이제 내각식으로 꼭 쓰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저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공식으로 계산하라는 거니까 여기는 안 할게요. 얘도 공식으로 그냥 대입하라는 얘기죠. 네. 이거는 하고 갈까요? 이것도 오른쪽 거를 하나만 하고 갈게요. 네. 자, 오른쪽 거를 하나만 하고 가면, 네, 내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이거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공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n분의 180 곱하기 n-2를 했더니 60도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알고 계시면 그러면은 좀 쉽게 풀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외우질 않았으니까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게 아직 뭔지 모르잖아요. 삼각형이죠?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건 정삼각형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없다면 네, 얘를 넘기셔서 60n이라고 쓰시는 거고요. 분배 법칙을 합니다. 근데 분배 법칙 하기 전에 뭐 60을 약분해도 돼요. 네. 그럼 여기는 3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3n, 분배 법칙 하면 3n-6이 n이어서 넘기면 2n이 6이니까 n이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방정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 뭐라고 써야 되나가? 이건 여기 뺐고 얘가 넘어간 거네. 360. 그래서 n이 3. 그래서 정삼각형. 자,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근데 다시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가 내각이잖아요. 그럼 외곽은 120도겠죠? 그럼 외곽의 크기 구하는 식이 n분의 360이 120이잖아. 그래도 n은 3이 나오죠. 당연히 얘가 더 쉽겠지. 그죠? 그렇게 보여요? 꼭 내각이라고 해서 내각을 이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외곽을 구하셔서 외곽으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계산을 하시는 게.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는 처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요 식으로 꼭 풀어라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네. 객관식이면 지금처럼 해도 되지만 꼭 요 식으로 풀라고 할 겁니다. 네.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네, 나중에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요령 부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냥 푸실 때에는 뭐 다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령을 잠깐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네.
외곽은 뭐 방금 제가 빨간색으로 설명했으니까 똑같죠? 네, 할 얘기가 없고요. 자,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인가요, 여기가? B로 나와 있는 게 있네요. 1대1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우선은 얘는 뭐야?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가 더한과 같을 때 한 외곽의 크기가 얘는 뭐 아까 얘기한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는 상관없는데 138번을 보시면 B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평각은 도형에 내각과 외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80도라는 게 각 꼭지점마다 있는 거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의 B가 지금 1대1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180을 1대1로 나누셔야 되니까 90도라는 걸 알는 거예요. 근데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야죠. 180을 B를 다 더한 1 더하기 1분의 내가 내각을 구하고 싶으면 1인 거고 외곽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외곽을 넣으셔야죠. 전체 B분의 내가 필요한 각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90. 그래서 내각과 외곽의 합은 항상 180이고 이걸 계산하니까 90이어서 한 각이 90도인 거는 네 지금 외곽의 크기 구하는 식이 되니까 사각형이어서 정사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가능하다. 밑에 걸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밑에 거는 1대1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거에서 얘가 내각이고 얘가 외곽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얘가 내각이고 얘가 외곽인데 1대2예요. 그럼 식은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네, 180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근데 이거 뭐 구하는 거지? 외곽의 크기의 B가 다음과 같 한 내각과 한 외곽의 크기의 B가 다음과 무슨 도형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외곽을 이용할게요. 2를 여기다 쓰시고 네, 그래서 얘가 3이니까 약분해서 60이고 곱하기 2 하니까 한 외곽의 크기가 120도인 거죠. 근데 한 외곽의 크기 구하는 식이 n분의 360이어서 120이니까 n에 3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답은 무슨 도형이냐 물어봤으니까 정삼각형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넘어가요. 자, 이제 끝났나? 크기를 차례대로 보여요. 그냥 끝이야. 다 설명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산 안 되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꼭 얘기하세요. 네. 네. 98번에 인데요. 네. 저게 180 마이너스 저 x로 더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 여기가 x니까 여기가 180 빼기 x인 거예요. 여기는 150. 그게 아니에요. 120도고요. 저 120이래. 아니, 130도고요. 네. 그래서 다 더한 게 540도라는 얘긴데요. 네. 오케이? 네. 여기에는 180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130도를 이렇게 썼네. 네. 그래서 540. 그럼 구할 수 있겠죠? 네. 수학은 귀찮아하면 못할 수밖에 없어. 뭘 하려고 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귀찮아해? 무조건 못해.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야. 안 쓰는 진짜 거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잘 풀겠어? 그건 절대 못 풀어. 110? 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빈칸. 네. 그걸 못 채우겠어요. 자, 지금 180에서 40 뺀 게 우선 뭐예요? 저기 여기 X랑 이걸 구한 거야, 지금. 거기
이게 180에서 40인 거야. 그래서 140인 거죠? 네. 얘랑 더한 게 360이니까 여기가 360이죠. 아. 이해돼요? 360. 네. 그러니까 100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꼭 이렇게 구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더 쉽죠. 여기가 60도, 여기가 80도니까. 그러니까 100도잖아. 이게 더 쉽지 않아? 아, 그렇게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빈칸을 쓰는 거. 그러니까 빈칸 못 지어서. 빈칸은 외곽으로 풀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120. 120. 네. 자, 지금 뭐 구하는 거야? 저거요? 정답. 어떤 도형인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알려준 게 뭐야? 내각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위의 방식으로 풀어드릴까? 아니면 빨간색 방식으로 풀어드릴까요? 빨간색이요. 네. 그러면은 얘가 내각이 90도면 외곽은 90도겠죠? 네, 그러면 n분의 360이 90도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은 그럼 4죠. 4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정사각형이죠. 쉽네요. 시계수는 네. 이렇게 쉬운 거를 물어보신 겁니다. 네. 오. 되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프린트를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과 부채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일단 25분 남았다. 들으셨던 분들은 잘 기억이 나실까요? 아니요? 이야, 무슨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 대답을 똑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솔직해요. 네, 여기 나가 있어요? 이런 건 솔직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솔직하게 나가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과 부채꼴인데 원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원이라는 건 한 점이 있으면 방향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이 길이가 2라면 같은 길이에 있는 네, 점들의 모임 다 2죠. 네, 이렇게. 그래서 방향은 다르고 거리가 똑같은 애들을 겁나게 많이 찍어서 네, 선처럼 보이게 하면 네, 그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원의 특징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이 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표시할 때에는 O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리가 다 똑같은 애들을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얘기하고 중학교 때는 반지름을 R이라고 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원의 둘레 자체가 원래는 호예요. 네, 이게 전체가 다 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부분 예를 들어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요만큼이 보이시죠? 네, 요만큼을 호라고 얘기를 하고 요 모양을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점과 요 점, 부채꼴에서 끝점 길이를 연결하면 얘를 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현에서 이 호랑 현이랑 합쳐진 걸 호 플러스 현이죠. 그거를 우리는 활꼴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리고 이 부채꼴이 있을 때 원의 중심에 있는 요 각을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게 영어들이죠. 네. 옆에 다 나왔잖아요. 요 모양이 활꼴, 얘가 현, 얘가 호, 얘가 중심각, 요 모양이 부채꼴. 네. 아, 활선도 있네요. 이렇게 원을 지나는 이것도 얘기는 할게요. 나중에 2학년 때 가서 배우긴 할 건데 활선이 1학년 때 나오는 거였나? 자, 원이랑 선이랑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 그거에 대해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 세 가지 경우뿐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그든 간에 세로로 그든 가로로 그든 대각선으로 그든 요거 경우 말고는 없어. 자, 요 경우를
원이랑 두 점이 만나는 걸 우리는 이 선 이름을 할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학년 때 배우게 될 내용인데 원이랑 한 점만 딱 만나는 거를 우리는 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중요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1학년 때는 안 나오고. 그리고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접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징이 뭐냐면 원의 중심이 있으면 이 원에 만나는 점을 이었을 때 무조건 수직이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면 요 점을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이렇게 접선이 있을 때 만나는 요 점 이름이 수선의 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수선의 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어준 요 선이 있죠? 요 빨간색 요 선이 뭐라고 얘기하나? 수선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수직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준 선. 네, 그래서 수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용어로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볼게요. 다음 원 위에 나타내어라 그랬으니까 호 AB가 뭐냐 그랬으니까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게 호죠. 현 AB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부채꼴 AOB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고 부채꼴 A의 중심각이 뭐냐 그러면 요각을 표시해 주시면 되고 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활꼴이 뭐냐 그랬으니까 호 AB랑 현 AB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활꼴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활꼴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활꼴이 얘만 활꼴은 아니에요. 이렇게도 활꼴이 될 수 있어요. 그쵸? 네, 호랑 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읽으실 때에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활꼴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활꼴이랑 부채꼴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활꼴이랑 부채꼴이 같은 경우는 네, 반원일 때는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활꼴도 되고 부채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원일 때는 활꼴도 되고 부채꼴도 된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알아주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이제 1학기 때 정비례에 대한 거를 배웠기 때문에 정비례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호랑 네, 중심각이랑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네, 정비례한다 라고 외워주셔야 되고요. 정비례하지 않은 것도 있죠. 그거는 현이랑 관련된 거는 다 정비례하지 않아. 그러니까 현이랑 그 다음에 활꼴이랑 그 다음에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활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삼각형은 요걸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네. 그래서 중심각으로 이루어진 삼각형도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하는 거랑 정비례하지 않는 거를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당연히 정비례한 것만 외우시면 되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정비례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고 여기가 2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60도니까 2배죠? 그럼 얘의 길이는 무조건 4가 돼야 돼요. 얘가 90도다. 그러면 얘의 길이는 무조건 6이 되겠죠. 1대3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도 1대3이어야 된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부채꼴의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B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네, 그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정비례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여기가 호의 길이가 3이니까
x도 3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걸 보시면 중심각이 얘는 25고 50이니까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x가 4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비례식으로 썼죠. 그래서 25 대 50은 x 대 8 이렇게 식을 쓰셔야 된다. 네, 그래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함으로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식을 쓰실 때에도 또 식 안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귀찮아하지 마시고 비례식을 사용하셔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비례식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것도 그러면 40 대 120은 x 대 15 그래서 x는 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계산을 하실 때에는 b니까요. 약분을 해놓고 1대3으로 계산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셔도 5로 나오니까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계산하시는 게 곱하기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순서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쪽만 보고 40대 x는 이쪽 작은 부채꼴을 보고 120대 15 이렇게 써도 답은 똑같아요. 식 쓰는 방식이 바뀐 것 뿐입니다.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답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쓰는 방식 보이죠? 저 위에 거는 각도의 비를 보고 호의 길이의 비를 순서대로 쓴 거고요. 얘는 한 부채꼴에 둘 다 쓰고 한 부채꼴에 둘 다 쓴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네. 편하신 방식으로 저는 좀 이거 많이 풀다 보면 저 파란색 방식을 저는 많이 쓰긴 하는데 네, 처음 하실 때는 헷갈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간색 방식으로 처음 할 때는 하시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쓰셔도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뭐 이제 계산하는 얘기니까 얘는 됐고요. 자, 169번으로 갈게요. 자, 169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풀라는 얘기죠. 자, 평행선이 있으면 우리는 동의각 억각이라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지금 억각이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점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다시 평행하니까 요 30도랑 여기가 동의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30도죠. 그럼 여기도 30도죠? 억각이니까 여기도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림 보여요? 요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좀 대표적인 문제이긴 하죠. 네, 그래서 DAO가 몇 도냐 그랬으면 30도. ADO도 30도. AOD는 없네. 그래서 AOD는 120도. 네, 자, 여기가 120도죠. 그래서 비례식을 쓰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있는 30대 120은 2대 X. 자, 그래서 X는 지금 몇이 돼야 되는 거야? 몇 배야? 지금 15배? 네, 그러니까는 이걸로 보면 4배 차이 나네요. 그럼 4배니까 8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써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좀 어려운 문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그런 방식으로 동의각 억각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거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부채꼴의 크기와 넓이. 아까 제가 정비례한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정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얘기는 없어요. 네, 각이랑 부채꼴의 넓이도 정비례한다. 자, 그래서 얘가 40도고 여기도 40도면 얘 넓이도 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밑에 있는 부분은 중심각의 크기가 정비례하므로 네, 25대 75면 4대 x. 그래서 네, x는 12 3배 차이 나니까 얘도 3배 차이 나야겠죠? 자, 그래서 1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해보겠고요. 자, 지금 여기는 네, 정비례하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정비례하지 않는 건 현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예 각이 똑같을 때만 같아요. 현은. 그거 말고는 몇 대 몇은 정비례하지 않아. 그러니까 각이 아예 똑같아야 돼. 같으면.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거죠. 각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5면 얘도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각의 크기가 같아서 얘도 마찬가지 각이 같으니까 얘가 8이면 x도 8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현이 4고 여기도 현이 4니까 각이 같아야 되니까 40도죠. 꼭 각을 기준으로 보란 얘기가 아니고 현이 같아도 각이 같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그런 거예요. 자, 뭐 이제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자, 옆에 맞고 틀리고는 이제 방금 한 정비례한 걸 참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40분까지 진도 나와요? 안 나가요. 왜 놀라시는 거예요? 네. 몇 페이지 나갔다고? 이제 5페이지 나갔구만. 네. 이제 5페이지 나갔는데? 숙제가 많아지잖아요. 네, 넓이까지 할 거예요. 네, 원의 넓이까지는 해야죠. 그때가요? 네. 좀 나가요. 원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원의 넓이를 잘 못 하시는 걸로. 못하니까 좀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아, 못하니까 해봐야죠, 빨리. 어차피 지금 다 못해. 다음 시간까지 해도 시험 대비해야 돼서 지금 최대한 빨리 하는 거야, 그냥. 자, 우선은 원의 둘레와 원의 길이 그리고 넓이 이 두 개씩을 알아야 되죠.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외우셨고,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외우셨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3.14를 사용하지 않고 얘를 파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거고요. 여기서는 반지름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R이라고 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1학기 때 문자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곱하기를 다 생략을 하시면 파이 R 제곱이 넓이 구하는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름은 네, 반지름이 2배를 해야지 지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를 곱하기를 생략해서 쓰면 2파이 R이라고 쓰는 거죠. 똑같은 식인데 이제 앞으로는 원의 둘레는 이렇게 쓰고 원의 넓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써야 된다. 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설명할 건 없어요. 저 식에다가 이제 맞춰서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색칠한 부분에 색칠이 안 돼 있는데, 자 색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색칠이 여기가 돼 있겠죠? 네, 이 부분이 색칠이 돼 있겠죠 지금.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러면은 요 둘레는 반지름이 6이니까 2파이 R에다가 대입하셔서 네, 12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파란색으로 하면 요 둘레는 반지름이 3이겠죠? 여기도 3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네, 얘는 6파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외우셔도 되겠죠. 네, 그래서 반지름 2배 하고 네, 파이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레 자체는 그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6파이죠? 여기 3이 들어가서 답은 18파이.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의 둘레, 그냥 이 둘레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반원일 때는
곡선 따로 구하시는 게 첫 번째, 선분 따로 구하시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분은 여기가 2번이네요. 14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곡선 부분은 원의 반이죠. 네, 그러니까는 2파이 아닌데 반지름이 7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7을 쓰고 나누기 2를 한 거다. 그래서 7파이. 그래서 답을 더하시면 안 되죠? 이게 답인 거죠. 파이가 있는 애는 더하기 빼기를 없는 애들이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파이 플러스 14라고 쓰셔야 됩니다. 네, 21파이 막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색칠된 부분이 지금 여기로 보이네요. 그러면 구하셔야 될 게 요거, 이게 1번, 요거 따로 요게 2번인데 이렇게 하니까 미니언즈 같냐? 자, 네. 그죠? 근데 미니언즈 같지 않냐? 자, 근데 이제 2번은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원 하나가 된다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는 원 하나를 구하시면 되는 거여서 반지름이 2니까요. 네, 그러니까 2번은 4파이가 될 거고요. 네, 1번은 네, 반지름이 4고 나누기 2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반원이에요. 둘레는. 그러니까 4파이예요. 그래서 답이 8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선생님이 미니언즈 분석. 어? 선생님 미니언즈 분석해주세요. 뭐래?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계속.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지금 파이를 하면 그게 반원의 호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지름 곱하기 파이를 하면 그러면은 원 둘레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식을 이용하셔야 된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까요? 좋아요. 어머니 쉬는 시간인가요? 됐어? 문제 풀어야지. 원의 넓이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77까지 숙제할게요.